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토크 시간. 예전부터 댓글에서 요청 많았던 주제, 취향은 어떻게 찾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내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지구님들 성향을 보아하니 이미 나를 아는 단계는 다 지났고 나의 장점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다음 단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장점 찾기, 그 이상 분위기를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제가 했던 노력들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취향이랑 분위기 얘기 둘 다 할 건데 취향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취향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취향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내 취향이다, 난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어로 썼는데 요새는 마케팅 용어로 들어오고 나서 이 취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가 돼버렸고, 요새는 그 취향이라는 단어도 식상해져서 감도 높은 취향, 이게 감도까지 붙이면서 그 취향 단어 안에서 또 구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취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섭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취향이라는 게 내가 끌리는 방향, 호불호, 내가 선호하는 방향, 이런 뜻인데,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고급이고 저급이고 자꾸 이렇게 나누고 서로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피로해지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상한 게임이 되는 것 같아서, 애초에 취향은 맞고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지 조금 더 재밌게 정말 내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정답이 없는 게임이니까 그 방향성은 편하게 정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감도가 높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업계 용어고 신조어라서 사전에 쳐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감도가 높다라는 표현은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랑 선호가 쌓여서 그게 좀 두꺼워지고 깊이가 깊어졌을 때 감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도라는 표현도 나는 모르는데 쟤들은 안 해? 내가 못 보는 걸 쟤들을 보고 있네?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 관심사를 하나 정해서 그냥 계속 디깅한다고 하죠. 계속 파고 파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디테일, 그런 미세한 차이도 보이고 거기 또 쌓이면 깊이가 생겨서 감도도 높아지는 거니까 내가 꾸준히 팔 수 있는 관심사를 정하는 게 취향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진지한 얘기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새 하도 감도, 취향이라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별거 없다,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디깅을 조금 더 하면 감도 높은 취향이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취향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깊어질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도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정말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물건을 살 때 가격, 판매 순위, 랭킹, 요새 뭐가 잘 나가요? 이런 거를 배제하고 단순히 내가 끌리는 대로 한번 물건을 사보세요. 나는 살 수 없다, 돈이 없다 하시면 장바구니에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근데 나중에 그게 쌓이잖아요. 그럼 그 위시리스트 장바구니가 바로 내 취향이 됩니다. 지금 설명하다가 눈에 딱 띄었는데, 저 뒤에 있는 것들 남들이 보기엔 다 예쁜 쓰레기라고 욕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 모아놓으니까 취향이 된 것처럼 가격, 인기순, 랭킹, 트렌드 이런 걸 배제하고 내가 한번 물건을 사보면 취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향 저거 가르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든지 아니면 사보면 감각이 좀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뉴 필로소퍼라는 잡지인데, 제가 약간 철학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다 보면 이거랑 관련 있는 그림이나 작품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 추천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잡지를 그냥 읽지 말고 좀 꼼꼼하게 정독하다 보면 이 한 권만 읽어도 되게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감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또 추천을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쭈루루룩 글자만 읽지 말고 정독을 하면서 뭐 예시가 나오면 그거 한번 쳐보면서 좀 디깅하면서 읽잖아요. 그럼 감각도 깨어나고 그 분야에 대한 내 취향이 조금 생기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나만의 분위기 만들기. 솔직히 나를 알기, 내 장점 찾기, 이런 거는 그냥 퍼스널 컬러 받으면 되고, 체형 모르겠으면 체형 진단 받으면 되고, 솔직히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살다 보면 다 알게 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이미 다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느끼지만 이 다음 단계부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올 초에 제가 사석에서 아이돌들 그런 컨셉 이미지 만드는 아트 디렉터, 그런 비주얼 디렉터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전 또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도대체 아이돌들 이미지 같은 거 컨셉 어떻게 잡냐, 연예인들 분위기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그렇게 데뷔 전이랑 후랑 다르냐, 이런 걸 또 물어봤는데 되게 특이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먼저 공간을 정한 다음에 캐릭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어나 뭐 메이크업, 패션 이런 걸 세부적인 걸 다듬어 나간대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에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는 뭐 컨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광야를 갈 것도 아니고 우주를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캐릭터랑 성격, 가치관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캐릭터성을 시작으로 나랑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공간이나 도시를 정하고 그 도시 안에서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쓰는 물건들,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하면서 모방하다 보면 분위기가 쉽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도쿄의 빈티지한 무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베를린의 자유로운 그 개방적인 무드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파리의 그 로맨틱 뿜뿜, 그 툭 떨어지는 프렌치 시크 느낌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액티비티 좋아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면 발리 이런 도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아예 다른 걸로 가면 휘게 라이프, 뭐 정신적인 안정, 명상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도시를 정한 다음에 그 도시에 사는 감각적인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셀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영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감각적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뭘 쓰는지, 뭘 입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관찰하고 모방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 나만의 분위기가 조금씩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무드를 만들고 싶고 분위기 디테일을 다듬고 싶어서 저한테도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제 캐릭터성이 의지 있게 허슬하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욕심도 있고 꿈도 있고 화려한 도시 라이프를 지향하고, 그래서 저란 이런 캐릭터성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뉴욕 스트릿 패션 이런 거 검색해보니까 막 잘 관리된 몸에 핏하게 딱 붙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았고, 운동화나 레깅스 약간 툭 떨어지고 스포티한 아이템들이랑 믹스 매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래는 구두 신는 거 좋아하고 약간 니트도 좀 많이 입었었고,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그런 걸 넣더라도 좀 믹스 매치를 하는 방향으로 또 디테일을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제로 현재도 무드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근데 저도 보여지는 직업이고 계속 뭔가를 제안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거 한번 시도를 해봐도 어차피 나랑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내 캐릭터성에 맞지 않으면 내 분위기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급스러운 이미지 하면 그 딱 한정된 약간 그 청담동 스타일?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저는 감도 높은 게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니 같은 경우는 힙한데 고급스럽고, 또 공효진님 같은 경우는 되게 빈티지한데 고급스럽고, 또 한소희님 같은 경우는 되게 퇴폐적인데 고급스럽고, 정확히 말하면 다들 각자의 고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청담동 며느리, 그런 특정 이미지에 국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처음부터 나랑 너무 먼 사람을 따라 하려고 하면 진짜 너무 어렵고 막막하단 말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디테일을 잘 살리는 사람, 나랑 추구하는 스타일이 비슷한데 나보다 조금 더 핏을 잘 찾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부터 관찰을 해보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실용 팁, 따라하고 싶은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템이든 뭐든 캡처를 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활용하시면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언니 그거 정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요새는 다 치면 나와서, 만약에 이 쿠션 정보가 궁금하다 하면 이걸 캡처를 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에 이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이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캡처를 해서 네이버 쇼핑 렌즈 있죠. 거기에 검색을 하면 가격까지 쫙 다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무드를 통일시켜라. 이것도 정말 별표 100만 개인데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실수기도 하고 지금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헤메코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애티튜드랑 성격까지 이게 쫙 다 통일감이 있어야지 분위기로 딱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제가 막 옷 입는 거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헤어랑 메이크업 이런 거에는 관심이 좀 덜했어요. 머리는 귀찮으니까 대충 반머리 하고, 아니면 메이크업도 그냥 연구하기 싫으니까 애교살 빠방하게 하고 막 펄 달고, 통일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더 꾸몄는데도 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청담샵에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 가자마자 오늘 뭐 입으실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오셨어요?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그걸 맞춰야지 통일감이 생기면서 그 무드가 되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청담샵에 가서 돈 내고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묘하게 촌스럽다 이런 분들은 내 무드랑 상관없이 그냥 러블리 샤방하게 그냥 핑크만 바른다거나 아니면 속눈썹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시안을 가져가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좀 톤 다운해서 무드 있게 입었다 했을 때는 약간 얼굴에서 그런 유행하는 것 좀 빼고 이 무드에 맞춰서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미 다 장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에다가 어떻게 무드를 더할 수 있을지 이런 거 고민해보시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티튜드 이 말도 꼭 하고 싶은데 이게 분위기에서 엄청 큰 영향을 줘요. 어쩌면 우리 헤메코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배우들이 뭐 레드카펫을 걸을 때 시상식에 갈 때 헤메코 완벽한데 막 갑자기 막 어그적 걸어. 아니면 막 장군이야 막 씩씩해. 아니면 나도 막 불편할 정도로 막 너무 불편해하고 그 자리를 어색해해. 그러면 그 무드가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애티튜드까지가 분위기의 완성이라는 거. 하여튼 이렇게 또 제가 작년에 취향 얘기할 때보다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노력했고 그 노력한 방법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나는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있으시면 같이 공유를 하면 또 서로 발전이 되는 거니까 또 많이 의견 주시고 그리고 예전엔 제가 자기계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알고리즘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토크 주제도 남겨주시면 바로 채택을 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